할머니, 저 현우예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생선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새벽 5시 군산수산시장 한 구석. 72살 오명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다시는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목소리였습니다. 현우야?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주는 3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생일마다 안부를 남겨도 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가장 미워하던 손주가 군부대에서 전화를 걸어 울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명자는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집을 나섰습니다. 군산 오래된 주택가 골목을 지나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바닥은 늘 젖어 있었습니다. 얼음물 냄새와 바닷바람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오래 버티기 힘든 일이었지만 명자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일은 단순했습니다. 경매가 끝난 뒤 남은 상자를 정리하고 바닥에 흐른 물을 밀대로 밀고 생선 비늘과 얼음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손끝은 늘 갈라져 있었습니다. 무릎은 자주 시렸습니다. 그래도 명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일할 때 있는 것도 감사하지요. 누가 물으면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손주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명자에게 그냥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명자는 현우를 거의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아들 정태성과 며느리 강수진이 맞벌이를 하던 시절 어린 현우는 매일 명자의 집에 맡겨졌습니다. 명자는 새벽에 미역국을 끓이고 작은 도시락을 싸고 아이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초등학교 앞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현우가 열이 나던 밤에는 젖은 수건을 이마에 올려주며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커서 할머니 집 사줄게. 초등학생이던 현우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명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너만 바르게 크면 된다. 그때의 현우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잠들던 아이였습니다. 시장에서 붕어빵 하나를 사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던 아이였습니다. 명자의 낡은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꼭 잡아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느 순간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생활이 바쁜 줄 알았습니다. 문자 답장이 늦어져도 명자는 이해했습니다. 전화가 짧아져도 서운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전화가 아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다가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코코아톡 메시지도 오래도록 읽히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처음에는 휴대전화 사용법을 몰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뭘 잘못 누른 걸까요? 동료는 난처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명자 언니, 이건 그냥 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명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군대도 가야 하고 바쁘겠지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밤에는 오래도록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현우의 생일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우야, 생일 축하한다. 밥 잘 챙겨 먹어라. 명절에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잘 있다. 너도 건강해라.
입대 소식을 들었을 때도 보냈습니다. 군대 가서 다치지 말고 추울 때는 꼭 내복 입어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명자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못한 마음까지 지우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원래 그래요. 손주도 크면 자기 살기 바쁘지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접히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바빠서 연락하지 않는 것과 마음을 닫고 연락을 끄는 것은 달랐습니다. 명자는 그 차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3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현우는 차가운 얼굴로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할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명자가 손을 뻗자 현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명자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우야, 할미가 뭐 잘못했니? 현우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빛에는 서운함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 말만 남기고 현우는 돌아섰습니다. 명자는 그날 이후로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태성에게 전화를 걸어도 태성은 늘 애매하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 시간이 좀 필요해요.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기다렸습니다. 손주가 언젠가 오해를 풀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등은 조금 더 굽었고 손마디는 더 굵어졌습니다. 시장 바닥을 닦다가도 휴대전화가 울리면 가슴부터 철렁했습니다. 혹시 현우일까봐. 그러다 광고 전화면 조용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밀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현우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군부대에서 걸려온 번호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현우의 숨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차가운 시장 바닥에 흩어진 생선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현우가 울먹였습니다. 저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동안 묻지 못했던 말들이 목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니? 할머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동안 밥은 잘 먹었니? 춥지는 않았니? 하지만 명자는 그 모든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야, 밥은 먹었니? 전화기 너머에서 숨죽인 울음이 터졌습니다. 오명자가 손주 현우에게서 마지막 전화를 받기 전 모든 일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누구보다 따랐던 할머니를 하루아침에 미워하게 되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금씩 마치 물이 스며들듯 시작되었습니다. 현우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예전처럼 할머니 집에 자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학원과 학교 생활로 바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어머니 강수진은 식사 시간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네.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 뭐려? 수지는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니? 현우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내 할머니 때문이야. 그 말이 처음이었습니다. 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왜요? 아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이야기다.
수지는 일부러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듣지 말라고 할수록 궁금해집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조금씩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빠가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할머니 병원비도 계속 내고 생활비도 도와주고 집안이 어려워진 것도 다 그 영향이야.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명자는 늘 손주에게 뭐라도 더 챙겨주려 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귤을 박스째 보내주고, 겨울이면 두꺼운 내복을 사주고, 시험 기간이면 손수 끓인 미역국을 들고 찾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우는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좋은 분인데요. 그러자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좋은 모습만 봤겠지. 사람은 다 보는 얼굴이 다른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 후로도 수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내 할머니가 자기 돈은 하나도 안 쓰고 남들한테는 좋은 사람인 척하지. 정작 가족은 힘들게 만들었어. 1번, 2번, 10번, 20번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사람은 어느 순간 믿게 됩니다. 현우도 그랬습니다. 어느새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치채고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손주가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점점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대학교 등록금 문제였습니다. 현우가 대학에 합격한 해였습니다.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태성은 거래처 문제로 수입이 줄어들었고 어머니도 경제적인 부담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등록금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말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역시 불안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들 밥 먹고 있었나? 명자는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식탁 분위기를 보자 곧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고지서 나왔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명자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태성아. 예, 엄마. 이거 가져라. 태성이 놀란 얼굴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툼한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현우 등록금에 보태라.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응?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명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냥 조금 보태주려고. 괜찮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희가 거지입니까? 태성이 급히 말렸습니다. 여보, 아니, 내가 틀린 말했어? 수지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계시다가 이럴 때만 돈 내밀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명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에요. 현우는 처음 보는 광경에 당황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가족이 힘든 게 누구 때문인데 이제 와서 좋은 사람인 척하지 마세요. 그 순간 현우의 시선이 명자에게 향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봉투를 거두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현우에게는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명자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걸까? 그날 이후 현우는 할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보낸 안부 문자들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현우는 결국 할머니 오명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바닷바람보다 더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현우야, 전 이제 다 알아요. 현우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 말씀하셨어요. 명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니?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힘들어졌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빠도 할머니 때문에 고생했고, 엄마도 힘들어했고, 저도 다 들었어요. 명자는 조용히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그 말뿐이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정말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자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손주가 초등학생 때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최고.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명자는 그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알겠지. 하지만 그 말에는 자신감보다 바람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명자는 끝내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태성에게도, 며느리 수진에게도 그저 모든 것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명자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현우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시간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태성은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거래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거래하던 업체 하나가 갑자기 부도를 냈습니다. 수억 원의 대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태성은 며칠 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압류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무렵 태성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태성아, 예, 무슨 일 있냐? 태성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해라. 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업 실패, 거래처 부도, 집 압류 위기,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빚. 명자는 끝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을 마친 태성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응, 죄송해요. 명자는 대답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작은 보험도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살고 있던 집까지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명자 씨, 그 나이에 집을 담보로 잡히면 어떡해요. 노후 자금은 남겨야지. 하지만 명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무너지는데 엄마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요. 그렇게 마련한 돈은 태성에게 전달됐습니다. 덕분에 집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업은 정리됐지만 가족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도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단 한 가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태성아, 예. 이 이야기는 현우한테 하지 마라. 태성은 놀랐습니다. 왜요? 아이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그래도 엄마가 도와준 거 알면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 거 아니냐? 명자는 웃었습니다. 가족은 계산하는 사이가 아니다. 태성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수지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명자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불만이 쌓였습니다. 조금씩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힘들었어. 하지만 그 말은 점점 커졌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어려워졌어. 결국 현우는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명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국 가장 사랑하는 손자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명자는 새벽마다 시장 바닥을 닦으면서도 현우를 떠올렸습니다. 겨울이면 군대 간 또래 청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에서 대학생들을 보면 현우 생각이 났습니다. 생일이 되면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혼자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보내지 못한 생일 축하 사진이 3장이나 쌓였습니다. 그럼에도 명자는 단 한 번도 현우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밥은 잘 먹는지, 감기는 안 걸렸는지, 군대는 무사히 가는지,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 찾아옵니다. 현우가 군대 첫 장기 휴가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현우의 첫 장기 휴가는 늦가을이 끝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3박 4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휴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군산역에 내린 현우는 군복 위에 점퍼를 걸친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군대에 들어온 뒤부터 자꾸 할머니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야간 근무를 설 때도, 생활관 침상에 누워 있을 때도,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끝난 뒤에도 문득문득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현우는 일부러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괜히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 수지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차려진 저녁 식탁에는 현우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버지 태성은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태성은 몇 번이나 현우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집안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야구 중계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응? 할머니는 잘 지내? 태성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던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냥. 현우는 애써 무심한 척했습니다. 가끔 생각나서. 태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도 엄마 말 믿고 있냐?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 내 할머니 이야기. 거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 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현우야. 응.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현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태성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진작 말했어야 했다.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파일이었습니다. 태성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봐라. 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출 서류, 담보계약서, 적금 해지 내역, 은행 거래 명세서, 익숙하지 않은 문서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장을 더 넘기던 순간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명자, 오명자, 오명자. 계속 같은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태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8년 전 서류다. 현우는 서류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금액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몇 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본 순간 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집 담보 설정 계약서였습니다. 담보 제공자, 오명자,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업 망할 뻔했을 때 내 할머니가 자기 집 담보로 돈 빌려줬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그때 아니었으면. 태성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다. 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래. 그런데 왜?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다. 도움을 받으면 고마운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평생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다. 현우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이야기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응,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힘들어진 게 아니야?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반대다. 그 말이 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미워했던 이유, 연락을 끊었던 이유, 차단했던 이유, 모든 이유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현우야.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서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도장도, 계약 날짜도, 거래 내역도,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볼펜 글씨였습니다. 태성아, 현우는 절대 알게 하지 마라. 아이가 부담 갖는다. 엄마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현우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3년 동안 무엇을 한 걸까요? 생일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았던 사람에게 현우는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현우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응, 할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혼자 계셔?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직도 시장 나가? 새벽마다? 현우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할머니가 자신을 기다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일마다, 명절마다, 군대에 가는 날에도 어쩌면 단 한 번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군대로 복귀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휴가가 끝났습니다. 현우는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오명자, 자신의 할머니였습니다. 휴가 동안 현우는 수십 번도 더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당장 달려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전 다 들었어요.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진실도 모른 채 가장 사랑해주던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활관 침상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식판을 받아들고 식당에 앉아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동기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야, 어디 아프냐? 아니, 무슨 일 있어? 현우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3년 동안 할머니를 미워했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점호가 끝났습니다. 병사들에게 휴대전화가 지급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현우는 휴대전화를 받아들자마자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도 가빠졌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할머니, 오명자. 현우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안 받으면 어쩌나, 번호를 바꿨으면 어쩌나, 받아도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쩌나,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현우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3년 동안 그리워하면서도 외면했던 목소리였습니다.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울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할머니, 전북 군산 수산시장. 새벽 일을 준비하던 명자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생선 몇 마리가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것을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현우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현우야? 현우는 대답 대신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응, 죄송해요. 그 말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생활관 뒤편 어두운 벤치에 앉아있던 현우는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할머니가 저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 몰랐어요. 명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 알았다. 현우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안 미웠어요? 뭐가? 제가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런 말까지 했는데. 명자는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손주를 어떻게 미워하니? 그 한마디에 현우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사실 명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왜 자신을 미워하는지, 누구의 말을 듣고 오해했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마음에 잘못된 이야기를 믿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명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네, 밥은 잘 먹고 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우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던 첫 질문이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책망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은 잘 먹고 있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3년 동안 쌓인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화는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명자는 시장 일을 하면서도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현우 역시 처음으로 자신의 군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훈련 이야기, 생활관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마치 잃어버린 3년을 한 번에 되찾으려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통화를 마칠 무렵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다음 휴가 때. 그래, 제가 먼저 갈게요.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와라.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자 명자는 웃었습니다. 됐다. 왜요? 할머니는 내 얼굴만 봐도 배부르다.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두 번째 휴가를 받자마자 곧장 군산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수산시장, 사람들로 북적이는 통로 사이에서 명자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등은 더 굽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주름이 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시간이 보였습니다. 현우는 사람들 사이를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명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명자는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손자의 등을 천천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
응, 사랑해요. 명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시장 천장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도 그 순간만큼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살면서 가장 늦은 사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늦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늦은 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도 합니다. 오명자는 그날 다시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고, 멀어지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를 기다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연락처 속, 현우는 할머니 이름을 다시 저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그 이름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